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주부입니다. 이제 막 30대가 되었어요. 현재 남편을 따라 부모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한 듯 지내다가 멀리 떨어지니까 감사함을 느껴요. 2살 어린 남동생도 있어요.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싸우곤 했지만 만나지 못하니 동생이 그리워지네요. 어린 시절에는 저희 가족이 참 소중했어요. 하지만 더 그리우기 때문에 우리 가족 사이가 더욱 끈끈해졌어요. 서로를 믿고 사랑해서 힘든 시간을 잘 이겨왔어요. 지금은 자주 보기 어려우나 그때 가족으로부터 받은 힘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에게 큰 힘을 주는데 그래서 낯선 곳에서도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 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에게 큰 모멸감을 남겨주었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바득바득 뛰거든요. 그만큼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 봐요. 그러나 언젠가는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마음이 더욱 괴로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어떤 마음 가지고 상대를 용서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어요. 부디 제 사연을 함께 나누고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여행사로 종사하게 되었어요. 이직하게 되었어요. 사실 여행사 직원이 된다면 공짜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처음 배우는 여행사 업무는 너무나 힘들었고 상사는 업무 외적인 일들까지 시켜서 제게 괴롭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공짜 여행 같은 것은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차라리 내 돈을 내고 힘이 덜 드는 회사로 이직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구세주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새로 발령받아온 팀장이었던 제 예전 팀장은 까탈스러운 노처녀였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쇼핑만 하면서도 월급은 또 많이 받아갔어요. 그 사람은 그랬었습니다. 업무는 모두 직원들에게 맡기고 나중에는 모든 공을 차지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나쁜 상사였죠. 생김새는 깔끔하지만 성격은 극악이었고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직원을 이유 없이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하는 업무만을 맡기면서 손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서랍에 준비해둔 사직서와 이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 팀장이 딱 나에게만 더 잘 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굳이 불필요한 김치국을 마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사람과 같은 팀에서 일해온 지 넉 달 만에 남자가 저에게 고백을 해온 것 때문에 그간의 제 생각은 착각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남자를 거부할 이유가 아무리 눈을 감고 찾아봐도 없었네요. 다만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문제였어요. 그때 저는 27살이고 남자는 35살이었어요. 그러나 그 정도 차이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정도였죠. 오히려 남자는 자신보다 한참 어린 저를 귀여워하며 더 잘해줬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2년 가까이 비밀 연애를 했어요. 그러던 중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하기로 했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기까지 순탄한 사연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어머니가 저를 몹시 싫어해서 그랬던 것이죠. 처음 남편이 회사 동료와 결혼한다고 말했을 때 예비 시어머니는 분명 반대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만나러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고압적으로 날 내려다보며 딱딱한 목소리로 이야기했거든요. 경호가 결혼한다고 해서 나는 그 아가씨를 좀 알아봤어. 그런데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계약직의 아버지는 한쪽 다리도 없다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한 말에 깜짝 놀라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나를 돌아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불만을 표현했어요.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뒤에서 사람을 알아보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저희 아들이 결혼할 거 궁금한 게 당연하지.
제가 예에 없는 거면, 그러면 저는 저런 조건으로 뻔뻔하게 결혼하겠다고 나선 저희랑 그 집 구석은 예에 있는 것이니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여러 가지더군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인사를 오라고 하지 말던가요? 제가 앞에 있을 때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제 어머니를 대신 상대했고 혜주가 어떻게 그러세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어차피 다 똑같아요. 직원이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불편하신 몸으로도 딸을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주셨잖아요. 요즘은 멀쩡한데도 무책임한 부모들이 많은데 그런 것만 봐도 제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러워요. 남편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도리를 잃고 우리를 향해 소리를 쳤지만 뭐 어디서 존경이란 말을 입에 담아 나를 그렇게 잘 키운 게 잘했다는 거야? 보잘것없이 태어났으면 주제에 맞게 살아야지. 감히 널 넘 본다는 게 말이 돼? 저런 사람한테 내가 고생해서 그런 걸 줄 이유가 없어요. 너 높이 키워졌는지 알아? 여름할 필요 없어. 이 결혼은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 내 집에서 당장 데려가 따지자면 혜주한테 부족한 건 저야. 혜주는 저보다 8살이나 어리잖아. 혜주가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영락없는 중년 노총각이라고. 그리고 우리 집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지. 누워서 친배이라 했지만 친일파 집안인 걸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 나라를 팔아먹고 모은 재산으로 대대로 잘 사는 건 진짜 부끄러워. 나는 미처 몰랐던 얘기를 듣고서 남편을 돌아봤어. 남편은 숨겨진 집안의 비밀까지 거론하며 자기 어머니와 서로군요. 그럼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분노의 찰리를 느끼게 됐다. 너, 지금 언제 일어난 일을 얘기하려는 거야? 여자에게 돌아서서 조상님을 욕하는 건 왜? 그 애가 뭘 했길래 널 이렇게 상처 주는 거야? 이것만 봐도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아. 집안이 화목하면 자고로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거 몰라?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남자를 혼나게 해 천치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보살피겠어? 아가씨, 뭘 하고 있어? 아가씨 때문에 남들과 싸우는 것 안 보여? 뻔뻔하게 아무 일도 모른 척하고만 있지 말고 이제 그만 나가줄래? 갑자기 내게 향한 목소리에 당황한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저한테 먼저 고백한 것은 경호 씨예요. 제가 계획해서 접근한 게 아니었고요.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지는 않지만 자식들한테 자긍심을 주며 사셨어요. 저 때문에 만난 적도 없는 우리 부모님까지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그리고 경호 씨랑 결혼하는 일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만큼 경호 씨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말을 끝까지 얘기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런 모습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 이름을 불러주며 혜주야, 혜주야, 좀 기다려봐. 왜 지금 나도 오빠를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게 놔줘.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나도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처음이야.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이 안 하시던 행동을 하실 만큼 나를 싫어하시는 거겠지. 근데 나도 결혼할 만큼 오빠에게 죄송해지고 싶지 않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일은 없던 것으로 두자.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단지 이런 일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야?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났던 사이니까 그 시간을 그냥 없었던 시간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듣고도 결혼을 계속하자는 거야? 어머님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무시하시는지 알아. 내가 다 알아. 난 그걸 못해. 아니, 안 해. 그리고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쏟아지는 눈물은 참을 수가 없더군요.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며 저를 키워주신 아빠의 얼굴이 떠올라서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런 결혼을 감행하겠어요. 그렇게 남편의 집을 나오는 순간 이미 헤어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냉정한 제 태도에 어찌 바에 모르더군요. 그러더니 매일 퇴근하는 저를 납치하차에 태워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장애가 있고 형편이 어려운 분위기에서 저희는 살게 될 것처럼 요구했지만 저는 제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면 단호해야 할 순간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거절에 익숙해지면서 제 자존심은 지켜야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에는 미련을 버리고 빨리 털어내야 하더라고요. 결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로맨틱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남편만큼은 아니었나 봐요. 남편은 그런 내 모습을 원망하며 말했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니? 내가 너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잊으라는 거야? 오빠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얻고 싶었겠지만 이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태도가 변하지 않는 내 생각도 변함없으니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몇 주가 지나도 여전히 괴로워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눈에서 멀어져야 포기도 빠를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저희 집 앞에 찾아와 난리를 쳤어요. 너 뭐 하는 거야? 이젠 회사에서도 마주치기 싫다는 거야? 너 진짜 나 미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오빠야말로 진짜 왜 그래? 오빠가 계속 이러니까 내가 사표까지 냈잖아. 나 지금 오빠랑 이럴 시간 없어. 빨리 다른 애 알아봐야 돼. 나도 준비 없이 그만두게 해서 지금 정신이 없다는 말이야. 그리고 계속 나를 찾아와도 마세요. 이사까지 가게 만들지 말라고 해주세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제발 시간 좀 줘. 내가 엄마를 설득하고 있으니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 부탁이에요. 하더니 남편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매달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도.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건 알았지만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억지로 헤어지자고 하면 남편이 더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어떻게 설득했는지 시어머니가 우리 결혼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몇 일 만에 만난 남편이 건강하고 좋아 보이는 얼굴로 뛰어와서 나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나는 그 소식에 놀랐지만 반쪽이 된 남편의 모습에 더 놀랐어요. 오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수염을 못 깎아서 그래. 난 지금 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신경 쓸 정신도 없어.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허락하셨는데? 난 좋긴 하지만 뭔가 불안해. 그게 사실은 엄마가 결혼하면 들어와 살라고 하셨어. 그 약속만 지킨다면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뭐, 들어가서 살자고? 어머니가 날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그게 쉽게 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할 테지만 살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설마 엄마가 그렇게까지 양보하는데 싫다고 하는 건 아니지. 남편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와 살고 싶어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남자라니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물론 걱정이 몰려왔지만 남편이 노력한 만큼 저도 노력해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간단히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발 그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희는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상결 장소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차를 이상하게 운전하는 한 대의 차가 있었어요. 그 차는 이상하게도 자꾸 차선을 변경하며 우리의 진로를 방해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끼어들어 큰 사고가 날 뻔했죠. 우리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며 기다려야 했어요. 그 순간 그 차량에서 건장한 세 남자가 내려와서 우리 차로 다가왔어요.
남동생은 본능적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꼈는지 우리에게 내리지 말라고 하며 차에롭니다. 그래서 내려 다시 동생에게 다가갔어요 였습니다. 이 점을 수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라고 했어요. 차에서 혼자 내린 후 남자들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제 남동생의 2배는 되는 남자들이 남동생을 대질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황당한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어떤 이도 그건 무리한 개입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접촉사고였어요. 하지만 상대한테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남동생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차에서 내려가 동생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부모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오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저희를 보던 남자들이 더 있었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험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운전은 이딱 위로 할 거야. 아, 내가 분명히 깜빡이 켜고 들어왔잖아. 눈이 안 보여. 그러자 억울한 표정으로 남동생이 말했어요. 그렇게 갑기어면 어떻게 합니까? 깜빡이만 켜면 무리하게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차랑 간격도 거의 없었잖아요. 뭐하,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시면 안 되지. 우리 보험 부를 거니까 보험사 오기 전까진 입 다물고 있어.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초조해졌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지체되는 바람에 상견 4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부모님만이라도 택시를 타고 빨리 이동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생각했어요. 물론 남동생에게 미안하지만 곧 보험사에서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에게도 제 생각을 전달하고 빨리 저희도 보험사를 부르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엿들은 문신 남자가 갑자기 남동생의 휴대폰을 빼앗아 갈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전화질을 하려고 해? 우리 보험사가 올 때까지 딱 기다려.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 한 명도 못 움직이니까 어디 나가려는 생각은 하지도 마. 저는 어이없는 상황에 기가 막혀 무서웠지만 한마디 말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같이 사고가 났으면 저희 보험사도 부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급한 일이 있으니 온전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그쪽 보험사가 먼저 불렀어요. 도착해서 무슨 수작을 부릴 줄 알았는데 한 명씩 빼내어 다 도망치는 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여러 번의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허무하게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얘기한 뒤 저와 부모님의 손에서 억지로 휴대폰을 빼앗아 갔습니다. 상황에 난감해하던 중 협박하는 남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사정을 설명할 수도 없었죠. 발을 구르며 기다리던 동안 깡패 같은 남자들의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 버렸죠. 그러나 남편에게 전화를 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1시간이 넘어서야 그곳을 떠났습니다. 벗어나지 못했어요. 보험사가 와서 사건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 후에 급하게 상견 장소로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에서 걸어 나오는 남편의 가족들과 마주치게 됐어요. 남편은 제게 서둘러 다가와서 상황을 물었습니다. 혜주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안해, 오빠. 갑자기 사고가 났어. 근데 상대방 사람들이 전화기도 뺏어가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제 말에 남편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고 너 어디 다친 건 아니지? 가족들은 다친 사람은 없는 거야? 아주 작은 접촉사고였어. 이럴 문제도 아니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사과드립니다. 갑자기 발생한 사고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와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태도가 부적절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지만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버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어머니가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건가요? 실례했습니다. 우리가 장난으로 1시간 넘게 기다리게 해서 사과드립니다. 다른 변명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당황한 남편이 대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사고가 있었고 모두 다치지 않았나요? 않아서 얼마나 이런 것은 다양하죠. 다행스럽다고 하자면 사실일지라도 한 가지 부상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건강한 손을 놓고 왜 전화를 못해? 이건 우리 집안을 조금 얕보는 것이라고 밖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내가 처음에 결혼 반대하며 솔직히 소리를 좀 했다고 따지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든 난 이런 결혼은 못 시켜. 내가 100번 지장했고 결혼을 허락했음에 감사하는 기색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첫 만남부터 사람을 기만해 경호 다시는 그 집에 관한 얘기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말아라. 싸움으로는 그렇게 화를 내고 식당을 나가 버리셨습니다. 당황한 제가 따라 나가 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도 놀랐는지 저에게 전화하겠다고 한 손짓만 하고는 시어머니를 따라갔죠. 저와 가족들은 허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샤워를 하고 누워서도 낮에 있었던 사고 현장에서의 일이 납득되지 않았어요. 무슨 이런 무리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건지 귀신에 홀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기는 시어머니 언니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남편이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도 화를 풀지 않으셨죠. 그래서 결국 제가 과일을 사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가야 했어요. 사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늦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면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과일 바구니를 들고서 남편의 집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기다리다 결국 그냥 돌아오는 게 나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시 만나니 애가 타는 건 제 남편이던 시어머니가 쉽게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게도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결국 우리가 원인을 만들어 놓은 일이라 시어머니만 원망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헤어지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까지 양쪽을 살피며 남편이 과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또 한 번 이별을 말하려 했지만 그날 남편이 밝은 얼굴로 찾아와서 우리 부모님께 큰 절을 했죠. 깜짝 놀란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신다면 엄마께 직접 사과를 드려보세요. 엄마는 옛날 분이어서 전통을 중요시하시거나 이러한 인연 덕분에 마음이 조금 풀리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하셨다니 그게 다행이고요. 차례를 지내서 사례를 올리는 게 맞지요. 저는 아버지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실 제 마음도 한 번 헤어질 결심을 했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말에 마음을 돌려준 시어머니가 세상 감사하다고 했어요. 독불장군의 고집불통이 이제야 그래도 인정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꺼내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게 생기면 쓰려고 아껴둔 상품이었지만 나이 들어가는 여성에게 맞는 고급 화장품을 샀습니다. 보통 때라면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고가였지만 예비 시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크게 마음먹었죠. 며칠 후 화장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육중한 철문 앞에서 벨을 누르려는데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가서 남편의 집 정원에 들어섰다. 거기엔 잘 가꿔진 나무들이 보였고 그 뒤에 일하는 아저씨의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정원을 관리하시거나 정리하는 분인가 싶어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아저씨 앞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시어머니가 보이더군요. 아저씨는 시어머니에게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리사가 무슨 실수를 했기에 그러나 싶어 슬그머니 바라보았는데 고개를 조아리는 남자의 뒤통수를 유심히 보다 보니 어딘가 낯이 익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순간 남자가 일어나 한 걸음 발을 떼자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게 됐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다리가 불편한 우리 아버지였어요.
한쪽 다리가 없는 아버지의 불편한 걸음걸이를 제가 못 알아볼 리가 없었죠. 저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 따지듯이 말했어요. 윗부분만 좀 정리하고 싹둑싹둑 잘라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주가 없으면 못 하겠다고 하던지. 아, 왜 나서서 남의 정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이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알기나 해요? 딸년 좀 받아달라고 하도 사정하기 불쌍해서 봐줬더니 지금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정작 아빠는 아무 말도 없이 당하는 일에만 참아오셨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화가 풀리지 않으셨는지 계속하여 아빠를 향해 신랄한 말을 멈추지 않았죠. 하긴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무엇을 잘할 수 있겠어요. 이제 더 이상 도와줄 필요 없으니까 약속한 것들은 지켜주세요. 결혼식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걸 잊으시는 건 안 되죠. 당신 같은 사돈이라는 말까지 하시다니. 아, 그게 어떤 수치인지 내가 어떻게 아들을 키운 것인데. 죽어서 개줄 일이 있어요. 당장 돌아가세요. 승질을 내시는 행동이 왜 그리 극도로 어지러우셔요. 빨리 나가주세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화단에 있는 돌을 집어 아빠 쪽으로 던졌습니다. 아빠는 한 다리로 힘겹게 멈추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지만 시어머니는 답답한 표정이었어요. 그러자 얼른 돌아가지 않는다며 계속 돌을 집어 아빠에게 던졌어요. 저는 그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순간 미친 듯이 달려가 아빠를 부축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악을 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한테 어떻게 돌을 던져 정신이에요? 당신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입꼬리를 올리며 우리를 비웃었어요. 아유, 눈물 나네. 저런 버러지 같은 인생도 편들어주는 딸이 있어서 행복하겠어? 지금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이야? 당신 정말 미쳤어. 당신이 진짜 미쳤어. 지금 누구에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하다니 정말 놀랍네.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화상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나와 말려들어 혀를 참얼거리네요. 그런데 이런 무례한 사람들에게도 나는 관대히 인정을 베풀어주는 사람이야. 하지만 너는 내 아들 다시을 보고 싶지 않나? 내 아들은 내겐 필요 없어. 처음부터 내게 붙잡힌 건 너였어. 나는 결혼 생각 없이 구걸하니까 내 아들도 단속해야 해. 다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천둥처럼 기가를 쳐버리는 목소리가 들렸어.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었어. 어머니,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일터는 안전화하자고 했는데 일이야요. 장인어른께서 정말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돌을 던지다니 정말 왜 그러세요? 아니, 너는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아니, 나는 너무나 꿈속에 빠져 있어서 답답해서 그랬어요. 그냥 결혼식은 그녀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내가 억지로 못 오게 한 게 아니라 슬쩍 말해봤는데 그녀가 그리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남편은 그러한 시어머니에게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모순을 내버려 두고 아빠를 붙여서 집을 나왔어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든 이제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순간 남편이 따라와서 나의 손목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정말 너랑 더는 안 연락하자고 했는데 라고 말했어요. 장인어른께 면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말에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오빠, 지금 상황을 봐도 그런 말이 나오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께 돌을 던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뒷설화로 아버지를 일꾼 취급하며 우리에게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하려 했어요. 아버지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결혼식에 오지 못하게 한 것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아버지와 함께 그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갑자기 외제차가 제 앞에 멈춰섰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옆을 지나치려 했는데 여자분이 끼어나셔서요. 무심코 남자가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렁크 한쪽에 작은 가방에 눈에 익은 옷이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옷은 화려한 패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옷을 어디서 봤는지 단번에 떠올렸고, 그래서 트렁크에서 백화점 쇼핑백을 꺼내는 남자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남자는 분명히 우리를 위협하던 무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남자를 지나쳐 차로 다가가서 트렁크를 열어 젖고 그 가방을 거꾸로 들어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남편이 지켜보던 중 남편과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 그 남자는 인상을 쓰며 나에게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날이라는 다른 옷을 너무 멋지게 입어서 제가 못 알아봤네요. 이 집 사모님이시겠어요? 근데 저 가방 안의 물건은 너무 익숙한데 이 상황은 무엇인가요? 저에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 말에 그 남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인상만 쓰고 있었다. 남편은 그러한 남자와 나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너, 우리 김 기사를 알아? 나는 기가 막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알다시피 어디 김 기사뿐이야. 그러니까. 친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에 우리 앞에 있는 그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나타나서 차를 사고 하고 휴대폰까지 빼앗아서 오동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제 말에 깜짝 놀란 남편이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김 기사님,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김 기사님이 왜 혹시... 아니죠. 남편의 질문에 그 남자는 진실을 흘리며 조금씩 대답했어요. 사모님이 그날 운동하는 친구들 몇 명만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시더니 옷과 신발을 주시고 그분들이 출발하면 따라오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제 운전사를 보내 신으라서 저희의 약속 장소에 가지 못하도록 좀 붙잡아 두라고 하셨어요. 그 결과 남편의 표정은 실망한 듯 한색소가 되었고요. 따라서 우리가 겪은 이상한 일들은 모두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 남편과 결혼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운전사를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꾸며서 보내줬어요. 그 일로 인해 제가 미처 경악하고 어리둥절했지만 더 이상 남편의 엄마와 대면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그냥 아버지를 붙잡아서 길가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탔어요. 그때는 받은 충격이 매우 커서 남편과 이야기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쳐서 집에 돌아가서 이틀 동안 겨우 손에 넣던 거예요. 눈을 감으면 우리 아버지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욕을 하며 곤욕을 당하는 모습이 떠오르곤 했어요. 그리고 나를 향해 떠나려고 하는 그의 모습도 떠올랐죠. 저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솟아오르자 찬물을 활짝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떠나려던 저에게 3일 만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바리바리 짐을 들고 있었어요. 영문모를 묻자 이게 다 뭐야, 오빠? 어디로 가려고? 라고 했죠. 이젠 더 이상 엄마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너에게 도움 달라고 부탁하러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난 이제 부잣집 아들이 아닌데도 내가 벌어온 차도 있잖아. 너랑 함께 살 집을 구하려고 예금도 있어. 또한 앞으로 내가 굶지 않을 자신도 있고 그래서 나 좀 받아줘야 안 될까? 장인한테 나는 장모님께 100배 살해드릴 것이다. 사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몇 번을 생각했어. 하지만 가족이라고는 나뿐인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웠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걸 알았어. 부모가 자식이 못된 짓을 두면 안 되는 것처럼 자식도 엇나가는 부모님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엄마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절연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발 도와줘. 우리 결혼하자고 했는데 그런 남편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그만둬 버렸다. 그리고 급히 달려가 남편을 붙잡았다. 하나 다독여 주었죠.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했는지 잘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틀을 알아오던 저보다도 얼굴이 더 상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지인들만 모신 조용한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먼 길을 돌아 서로 부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 행복했어요. 현재 남편은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신청했고 지금은 저와 미국에서 신혼을 즐기고 있답니다. 국내에 있으면 시어머니가 호시탐탐 결혼 생활을 방해하려고 할 것 같다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자신의 기대에 맞는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 하다가 아들을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초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뱃속에 꾸물거리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저도 드디어 엄마가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막상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 자꾸 험한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물론 그분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남편이 저를 선택하기 위해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남편에게 어머니를 찾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평생을 화해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부려듣게 된다면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설사 그 이유가 무엇이든 말입니다. 물론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저만을 바라봐주는 남편을 위해 이제는 저도 노력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며 오늘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